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유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었을 때 꼭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의견,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5세 여자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이분의 이렇게 내측 반월상 연골 쪽에 통증이 있고 계단을 내려올 때 뭔가 어긋나는 증상이 있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저희가 MRI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내측 반월상 연골에 하얀 틈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찍은 사진에서 봐도 틈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측 반월상 연골에 파열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레이드를 나눕니다. 1, 2, 3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1, 2단계 사이 요 정도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파열도 있고 증상이 있지만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증상에 맞추어서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하거나 반월상 연골이 자극되는 자세를 피해주는 쪽으로 해서 경과를 보면 대부분 증상이 사라지고 특별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모양이 체중이 부하되는 선이 정중앙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파열이 있기는 하지만 파열이 심하지 않고 1에서 2단계 정도 파열이 있고 다리 모양이 좋기 때문에 굳이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을 받았지만 그레이드 파열의 정도를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에서 2단계 사이라면 먼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파열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한두 달 사이에 더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파열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치료하기보다, 특히 서둘러서 수술하기보다는 좀 미루는 것이 좋고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논할 때 다리 하지가 내려오는 정렬을 잘 체크해서 내 무릎이 좋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후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리 모양이 좋고 내가 체중이 가볍고 그리고 내가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다리가 내반 변형, 오다리와 같은 변형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는 이런 부분을 따져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열이 1, 2단계 심하지 않거나 다리 모양이 좋고 내가 심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65세 환자분으로 진료실에 내원할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리고 펼 때 걸리는 느낌,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어긋나는 증상들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심하게 차고 이러진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파열이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우리가 내측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파열 형태로 우리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 2단계 파열인 경우는 대부분 수평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평 파열 말고 이렇게 파열이 오다가 관절변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3단계 파열로 봅니다. 우리가 4단계는 없고요. 1, 2, 3단계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연골을 절제술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모양이 중심으로부터 안쪽으로 멀어져 있는 약간 오다리, 변형도 동반되어 있는 무릎이시죠. 그래서 연골이 파열된 쪽으로 체중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2단계보다는 3단계에 가까운 파열로 진단되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정렬을 체크해 보면 약간의 오다리가 있습니다. 물론 10도 정도로 되는 아주 심한 오다리 변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4, 5도 정도에 해당하는 오다리 변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는 합니다만 환자분이 일단은 보존적 치료 먼저 해보자
하셔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고 물도 차지 않아서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우리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 이런 것도 하고 심한 활동은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환자분은 현재 증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파열이 3단계 정도로 심하지만, 그리고 다리도 오다리로 변형이 동반되었지만 증상 자체가 없다면 굳이 먼저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경우와 달리 이런 경우에는 파열이 있지만 현재 내 증상이 없다면 미리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원상 연골은 우리가 쿠션 역할, 윤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쿠션이 그래도 증상이 없을 때, 남아있을 때 이것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이란 것은 일단 이제 반월상 연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이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다라면 굳이 먼저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능적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이 되었고 3단계 정도의 파열이고 다리가 좀 휘었다고 하지만 현재 증상이 별로 없다라면 급하게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더 기다려 봐도 됩니다. 단 이때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쪼그려 앉는 거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드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태에서 증상이 없지만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거를 들고 계단을 많이 다닌다면 증상은 점점 심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열이 있지만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좀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3년 동안 무릎이 계속 아픈 채로 있다가 오셨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수평 파열이 있고요. 옆에서도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고 약 먹으면 괜찮고 주사 맞으면 좀 괜찮고, 그런데 그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히 이분은 양쪽인데요, 지속적으로 양쪽 무릎이 다 아팠다고 합니다. 파열도 3단계, 그리고 3년 동안 아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존적 치료를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경을 들어가 봤더니 파열된 조각이 무릎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관절 연골도 달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연골을 잘 절제술을 해줬습니다. 아까 두 번째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을 보존해주면 그거 자체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파열된 부위가 무릎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걸리는 잠김 증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고, 이게 오래되면은 위아래에 있는 이런 관절 연골에 2차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절제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상이 없다면은 좀 유지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제술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때는 증상의 기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아프다고 수술하지는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때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열이 아닌 이런 수직 파열인 경우에, 아까는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직 파열이 된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지내던 중에 운동하다가 무릎이 뚝 하면서 수직 파열로 진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열은 수평 파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연골은 섬유질이 서로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열된 틈으로 파열이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퇴행성 파열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평 파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수직으로 파열된 경우에는 벌어진 틈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도 파열이 급격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열이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당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덜렁거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경계 부위에 파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제술은 하지 않고 대부분 봉합수술로 잘 해결해 줍니다. 봉합을 해줘야 젊은 친구들은 이 연골이 더 상하지 않고 보존을 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에 잘 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릎 기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파열이 됐고, 특히 외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봉합수술을 좀 서둘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 파열과 같은 퇴행성 파열인 경우가 많고 1, 2단계 정도의 파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먼저 수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다리 모양이나 체중하고 내가 얼마나 몸을 쓰는지 세 가지 정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3단계 파열이 되었지만 내가 증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보존적인 치료인 약물이나 주사 치료나 다른 재활 치료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자꾸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파열이 아닌 수직 파열 아니면 방사형 파열 아니면 양동이형 파열과 같은 특별한 파열의 형태인 경우에는 조기에 봉합을 해주지 않으면 더 파열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관절 연골에 심한 마모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열 꼭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